1206년 여러 부족 세력이 난립한 몽골 초원이 드디어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초원의 주인이 된 보르지긴 테무치는 부족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인 쿠렐타이를 개최했고 그곳에서 데칸의 자리에 올라 칭기즈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중동을 정복하고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는 몽골 제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몽골이 막 통일됐을 당시 몽골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존재했습니다.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금나라에 밀려 양쯔강 유역까지 후퇴한 송나라, 거란족의 요나라가 멸망한 뒤 요나라 왕족이 세운 서유, 그리고 실크로드 길목에 자리 잡은 탕구트족의 서하가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중 금나라를 잠재적인 적국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금나라가 몽골과의 교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상대방이 가진 것이 왜 적국으로 인식할 만한 일일까요? 유목민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초원을 떠돌며 목축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초원에서 얻을 수 없는 면, 곡물, 소금, 차와 같은 몇몇 생필품과 비단, 철 등 전략물자의 대부분을 교역에 의존했습니다. 교역의 대상은 정착 생활을 하며 농사를 짓고 사는 정주민이 세운 국가였습니다. 이 당시 몽골의 경우에는 화북 지역을 차지한 금나라가 대상이었죠. 만약 교역품들을 계속해서 안정적이게 대량으로 들여오지 못한다면 유목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제국이 크게 번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교역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우호관계 속에서 정기적인 교역을 유지하거나 무력으로 압박해 정기적인 곡물을 얻어내거나 이것도 아니면 영토를 넓혀 영토 내에서 조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나라는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을 세우기 이전까지 초원의 통일을 방해하고 각 부족들의 분열을 유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몽골의 모든 부족들이 통합된 지금 몽골 제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금나라가 언제 교역망을 쥐고 흔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칭기즈칸의 입장에서 금나라는 살아남기 위해 무너뜨려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초원에서만 전투에 전투를 벌였던 칭기즈칸은 정주민과 제대로 맞붙어 공략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저 강대한 제국을 공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실크로드 길목에 위치한 또 다른 정주민 국가 서하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서하는 1038년 탕구트족이 세운 나라인데 실크로드 길목에서 중개무역을 하며 성장했고 전성기에는 송나라를 상대로 세패를 받아낼 정도의 강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었죠. 몽골이 통일됐을 당시 서하는 15만 규모의 병력과 많은 성을 보유했지만 지배층의 권력 다툼이 잦아 내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금나라 침공에 앞서 예행 연습으로는 최적의 상대였습니다. 또한 서하는 금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나라를 공략하기 위해서 뒤를 안전하게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사실 칭기즈칸은 초원을 통일하기 직전인 1205년에 이미 서하를 한 차례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하가 도망친 케레이트 부족의 왕자 일카생금을 받아주었다는 것이 명분이었는데 칭기즈칸은 이때 처음으로 정주민들이 세운 도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은 니킬리라고 불리던 작은 성체였습니다. 그들은 벽 뒤에서 활을 쏘는 서하인들을 보고 당황하지만 도시를 포위해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도시를 파괴했으며 서하의 본토를 약탈하고 다시 초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해인 1206년 서하에서는 몽골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황제의 사촌이 쿠데타를 일으켜 황희를 찬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칭기즈칸이 본격적으로 서하를 공격한 것은 그가 데칸에 오르고 1년 뒤인 1207년입니다. 칭기즈칸은 1209년까지 수차례 서하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몽골군은 여러가지 시도를 하며 서하의 성들을 공략했습니다. 그들은 붙잡은 포로를 먼저 돌격시켜 성 앞에 파져있는 해자를 시체로 메워버렸으며 겸사겸사 화살을 낭비하게 할 화살바지로 이용했습니다. 활쏘기는 상당히 힘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그 활로 같은 서하인을 쏴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성벽 위의 병사들은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러 성 주변의 마을이나 도시를 파괴하고 약탈한 뒤 주민들을 최대한 죽이지 않고 성으로 피난 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보급 소모가 늘어나고
성 내부의 치안을 악화시킬 수 있었으며 결국엔 성 내부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 적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서하의 수도인 흥경을 공격할 때는 무려 공성전에 수공을 시도했습니다. 흥경 근처에는 바로 황하가 흘렀는데 이 강줄기를 막고 성 쪽으로 꺾어서 공격한 것이죠. 물줄기를 돌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평생을 초원에서 떠돌던 그들이 이것을 제대로 계산했을 리는 없었습니다. 강물이 몽골군의 진지 쪽에 들이닥쳐 오히려 몽골군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1209년 결국 서하의 황제는 항복했고 서하는 몽골에 복속됐습니다. 몽골은 서하로부터 공물을 받았고 황제의 딸을 인질로 받아갔습니다. 한편 같은 해 금나라에서는 장종이 죽고 위소왕이 황제에 올랐습니다. 금나라는 이전까지 초원의 분열을 계속해서 유도했습니다. 그들은 초원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특정 부족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부족이 강해지면 다른 부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타타르, 케레이트, 나이만 부족 등을 번갈아 가면서 지원했을 정도였습니다. 초원에서 서로 싸우게 해 힘을 소모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금나라는 왜 이렇게 유목민을 경계했을까요? 금나라는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자신들도 유목민족인 여진족 출신으로 야전에서 매우 뛰어났으며 금나라의 자랑인 중장기병, 철부도를 보유했죠. 그들은 요나라를 무너뜨렸으며 송나라를 화북지역에서 밀어내고 중원의 절반을 차지한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들 역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다른 유목민족에 의해 멸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나라는 금나라뿐만 아니라 유목민족의 뿌리를 둔 수나라, 당나라, 요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유목민족은 강했습니다. 1206년 칭기즈칸이 몽골 초원을 통일하자 금나라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해 무언가 대비해야 했지만 금나라 황제는 1208년 후사 없이 사망했고 우유부단하고 무능했던 황제의 삼촌 위소왕 완한윤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위소왕은 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과 금나라의 군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습니다. 1210년 칭기즈칸은 금나라에서 황제의 조서가 내려온다는 소식에 금나라 정주에 방문하게 됩니다. 곧 금나라 사신이 도착해 칭기즈칸에게 무릎을 꿇고 조서를 받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칭기즈칸은 새로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인지 사신에게 물었고 사신은 위소왕이 황제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칭기즈칸은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났습니다. 칭기즈칸은 사신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곤 천자는 하늘이 내린 사람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나약한 자가 황제가 되었다니 어찌하여 고개를 숙이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칭기즈칸은 위소왕과 악연이 있었습니다. 과거 칭기즈칸은 해마다 이전 황제인 금나라 장종에게 조공을 보냈는데 그때 황제를 대신해 조공을 받으러 온 위소왕에게 칭기즈칸이 절을 하지 않자 위소왕은 분노하여 칭기즈칸을 죽이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칭기즈칸은 곧바로 북쪽으로 돌아갔고 이 소식을 들은 위소왕은 매우 화가 나 칭기즈칸이 다시 조공을 오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곤 혹시 모를 몽골의 공격에 대비해 오사보 등 국경 지역에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금나라와의 전쟁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했던 칭기즈칸은 드디어 금나라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쿠릴타이를 소집해 금나라와 전쟁하겠다고 부족에 선언했고 금나라가 칭기즈칸의 아버지를 죽인 타타르족을 후원했다는 것과 과거 칭기즈칸의 조상을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 목마에 올리고 온몸에 말뚝을 박아 죽였던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1211년 칭기즈칸은 대군을 이끌고 금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군대를 나눠서 공격했는데 자신의 본대는 금나라 수도 쪽을 향해 국경지대로 이동했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군대를 나눠 금나라 북서쪽 방향으로 진격시켰습니다. 몽골의 침입 소식을 들은 금나라는 완한승유에게 주력군을 맡기고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국경 지역의 식량은 모두 수도로 옮겨 적이 현지에서 보급할 수 없게 조치했습니다. 국경 요새는 방어 준비를 했고 완한승유는 몽골의 본대를 박살내기 위해 거용관 근처인 야호령으로 주력군을 모았습니다. 칭기즈칸은 제베 등 자신의 충직한 장수들을 선봉으로 세워 오사보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오사보를 축조하고 방어하던 금나라 장수 도킬사충의 군대는 순식간에 격파당했고 몽골군은 오사보를 함락했습니다.
몽골군의 본대는 다시 합쳐져 휴식을 취한 뒤 야호령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주력군을 모은 근군사령관 완한승유는 야호령에서 결전을 준비했습니다.